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부의 편집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환경 설정 파일을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환경 설정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의 편집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T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실습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편집기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VI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화면이 부의 편집기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로. 자, 이게 부의 편집기 실행 화면이고요. 자, 이 화면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Q. 자, Q는 QUIT, 빠져나가기, 명령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은 부의 편집기를 시작하고 부의 편집기 종료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라고 입력합니다. VI는 비주얼의 약자입니다. 비주얼 약자.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지금 VI 편집기가 실행이 된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VI는 알리아스 되어 있습니다. VI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알리아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IM은 VI Improved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어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즉, 부의 편집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종료할 때 우리가 EX 명령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정리해드리고요. 콜론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Q를 누릅니다. 즉 콜론 Q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콜론 Q. 자, 입력하고 엔터키 누릅니다. 그러면 편집기가 종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콜론 Q 입력해주세요. 채팅창에.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cat 명령어나 redirection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파일에 내용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편집기를 사용해서 파일을 만들고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푸.txt라는 실습 파일이 있습니다. 슈우입니다. 슈우고 나와서 vi 푸.txt 라고 입력하게 되면 부의 편집기가 실행되면서 왼쪽 하단에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푸.txt new 파일, 새로운 파일이다. 즉 푸.txt라는 파일로 우리가 편집을 시작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편집기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검은 커서가 올 거예요. 그 현재 커서 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결 무늬는 텍스트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부의 편집기 상에서. 그래서 부의 편집기 실행하실 때, 사용하실 때 유심있게 보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라는 파일 있죠. 자, RM에서 지우겠습니다. 푸.txt. 자, 확인해 보시면 푸.txt 파일이 없습니다. 자,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vi 푸.txt vi 푸.txt 입력하시고 엔터키 칩니다. 자, 그러면 ppt와 동일하게 왼쪽 하단에 푸.txt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파일이다 라고 나오고 커스 위치입니다. 자, 이게 물결 무늬에는 현재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 의미로 사용하는 부의 편집기상의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의 편집기 처음 공부하실 때 힘든 점이 뭐냐면은 부의 편집기는 모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명령 모드, 입력 모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 우리가 좀 전에 VI를 실행했었죠. 그러면 명령어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령 모드에서는 이런 입력하시는 모든 단어들이 부의 편집기상에서 명령어로 인식합니다. 명령어로. 자, 부의 편집기 실행했을 때 나오는 이 모드가 바로 명령어 모드입니다. 명령 모드. 자, 그러면 우리가 편집기를 실행해서 사용하는 주 목적은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VA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입력 모드. 입력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I를 누르면 됩니다. 자, I는 인서트 약자입니다. 자, 아래 예제 보시게 되면 자,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 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insert라는 글자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 정보를 보고, 상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보고 현재 부의 편집기 모드가 명령어 모드가 아닌 입력 모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입력 모드로 전환해 볼게요. 자, I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 모드입니다. 입력 모드. 자, 적어주세요. I 입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 현재 입력 모드에서 간단하게 내용 입력해 볼게요. 자, 테스트 1번, 테스트 2번, 테스트 3번. 자, 간단하게 단어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문서에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콜론 W라는 명령어를 쓰셔야 돼요. 콜론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우리가 EX 명령어로 합니다. EX 명령어. EX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명령 모드로 가야 됩니다. 명령 모드. 현재 모드가 인서트예요. 인서트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앞으로는 Escape 키라고 부를게요. Escape. 자, Escape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인서트라는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명령 모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령 모드에서 콜론 W를 입력합니다. W는 write 약자입니다. 자, 엔터 키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put.txt new 3l 18c written으로 저장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저장하기입니다. 자, 적어주세요. 저장하기. 저장하기라고 적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빠져나가 볼게요. 자, 빠져나가기는 종료해 보겠습니다. 콜론 Q입니다. 자, 콜론 Q로, 콜론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는 ES 명령어라 부릅니다. ES 명령어는 반드시 명령 모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서트는 글자가 없죠. 그러면 현재 명령 모드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콜론 Q를 입력합니다. 자, 종료가 됩니다. 자, cat put.txt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vi put.txt 우리 앞전에는 이 vi put.txt 명령어는 put.txt 파일을 새로 만들었고요. 현재 있는 put.txt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vi put.txt라고 입력하게 되면 자, 엔터키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put.txt 파일 내용이 화면에 나옵니다. 마치 윈도우에 한글 문서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결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O가 있어요. 소문자 O. 자, 입력 모드로 현재 커서가 제일 마지막 뒷줄 테스트에 T에 있죠. 자, O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o라는 입력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현재 커서 위치를 기준했을 때 그 다음 줄에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시켜 줍니다. 자, 왼쪽 하단에 인서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인서트. 자, 테스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입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ES 명령어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명령 모드로 가야 됩니다. 자, 현 상태에서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escape 키 누릅니다. 자, 같이 입력해 볼게요. 콜론 이번엔 WQ 해보겠습니다. WQ. 자, WQ는 저장하고 나가기, 저장하고 종료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우리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장한 후에 부의 편집기를 종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콜론 WQ 입력하고 엔터키 칩니다. 자, cat.txt 해서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에 추가한 테스트라는 글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콜론 WQ라고 적어주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명령어 3개 배우셨네요. Q, W, WQ 각각 콜론을 시작합니다. 자, 콜론을 시작한 명령어를 EX 명령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 EX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명령 모드로 가야 됩니다. 명령어 모드. 자, 입력 모드에서 명령어 모드로 전환하려면 ESC 키, Escape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Q, W 합쳐서 WQ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의 편집기는 간단하게 마시고요. 다른 챕터에서 부의 편집기의 부가적인 기능들, 검색 또는 치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또는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더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의 편집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프로세스는 좀 어렵습니다. 개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좀 많이 좀 사용해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입니다. 프로세스 공부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교재 10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07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주제고요. 자, 현대 운영체제들은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작업이 실행되는 듯한 현상을 심어주는 멀티태스킹 방식이다. 이 얘기죠. 마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사실은 그렇지 않다.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실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실행된 것처럼 우리가 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리눅스 커널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를 관리하더라. 프로세스라는 거. 자, 프로세스란 리눅스가 CPU를 사용하기 위해 차례를 각 프로그램들을 구조화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프로세스를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위에 정의한 이 프로세스라는 정의는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OS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명령어로 되어 있죠. 명령어로. 자, 그럼 이런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리눅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각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할당해요. 프로세스 ID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프로세스 ID 줄여서 PID라고 부릅니다. PID. 자, 그리고 리눅스에서 보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리눅스 프로세스 체계에서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서 우리 교재도 나오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자,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온라인 게임을 한다면은,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될 거예요. 즉, 그 프로그램의 코드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윈도우즈 기반으로 보게 되면,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바로 가기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실행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프로그램 코드가 읽혀져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메모리에 가서 보면 주기억장치 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실행을 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 메모장, 파워포인트, 웹EX,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OBS 이렇게 동시에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다 어디 있느냐? 메모리에 지금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행을.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란 말 있었거든요.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실행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죠. 이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한대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B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A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인 겁니다. A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B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인 겁니다. 자, 보니까 또 B 프로세스에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불렀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B 프로세스는 C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C 프로세스는 B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식이 되는 겁니다. 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노텍스는 각 실행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ID라는 것을 자동 할당합니다. 자,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PS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즉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느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PS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PS 명령 입력하고 엔터 키시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밑에 나와 있는 각 열에 대한 주제입니다. PID, TTY, Time, CMD. 자, PID는 프로세스 ID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TTY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현재 이 명령을 수행하는 콘솔입니다. 이 가상 콘솔을 보시면 돼요. 예,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냐 접속 방식을 얘기하는데 PTS는 가상 콘솔입니다. sudo 터미널 슬레이브 약자고라고 하는데 그냥 가상 콘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슬러시 뒤에 숫자 0은 가상 콘솔 번호입니다. 좀 이따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타임 부분은 뒤에 나온 cmd 명령어입니다. 실행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한 시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0초죠. 지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지우고요. 지우고 PS 입력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나오죠. 자, 적어주세요. PS 입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PS 명령어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터미널 화면이죠. 가상 콘솔입니다. 리눅스에서는 현재 이 터미널을 가상 콘솔이라는 용어로 다루는 거예요. 디바이스로.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픈 터미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 2개 띄워서 실행을 합니다. 실습합니다. 자, 두 번째 터미널에서 PS 입력해 볼게요.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에 보게 되면 PTS/1이라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여기로 나와 있습니다. 가상 콘솔 번호입니다. 터미널 하나 더 띄우시고 또 PS 입력해 보시면 PTS/2, 3, 4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가상 콘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재 가상 콘솔 번호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어요. PS 말고요. TTY라는 게 있습니다. TTY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상 콘솔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TTY. 자, 입력해주세요. TTY 확인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채팅창에.
자,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리눅스를 사용하면서 많은 프로세스가 사실은 실행이 되고 있어요. 다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행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실행된 프로세스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PS 메뉴는 해당 가상 콘솔, 해당 터미널 창에서 뭔가 작업을 한 실행을 시킨 프로세스들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냥 PS만 있을 때. 자, X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옵션. 자, 밑에 볼까요? X 옵션을 사용하면 PS는 그것들이 제어되는 터미널에 상관없이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모든 프로세스.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PSX 옵션의 결과는 짜는 겁니다. 예,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자, PSX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터미널에서 첫 번째 가상 콘솔에서 PSX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나오죠? 네. 자, PSX, X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X 확인.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PSX 했을 때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state, state,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 즉 프로세스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아래 설명해 보시면 TTY 항목에 블록의 표시는 아무런 제어 터미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터미널을 통해서 접속을 하지 않은 겁니다. 터미널을 통해서 얘네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X 옵션을 사용하면 소유한 모든 프로세스를 보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것도 볼게요. 스테이트. 자, 스테이트 프로세스 상태 정보인데 많아요. R, S, D, T, Z,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나이스의 N. 자,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Z, 좀비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PS 명령으로 어떤 프로세스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좀비 프로세스가 발생하게 되면 좀비 프로세스는 리눅스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 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는 비정상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제어를 배우십니다. 지금 이후에. 자, 좀비 프로세스 약자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 정리가 되지 않은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다. 완벽하게 프로세스가 종료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자, Z 기억해 주세요. Z. 자, 그 다음에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PS 명령 옵션으로 AUX가 있습니다. AUX. 자, A 하게 되면은 A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이 나와요. CPU, 메모리, 버추얼 사이즈, 리얼 메모리 사이즈, 그 다음에 TTY 요 두 부분 추가되었죠. 스타트 언제 시작했느냐? 더 상세한 정보 나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자, U를 함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 유저 정보가 나옵니다. 유저 정보. 즉, 이 커맨드, 이 프로세스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딱 우리 보게 되면 CentOS 소유자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즉, CentOS 사용자가 그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킨 거예요. 자, X 하게 되니까 스타트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AUX 이 옵션은 하나의 영어 단어 수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AUX. 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PS AUX. 자, 이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프 레스에서 페이지 단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나오죠. 유저, PID, CPU, 메모리, 그 다음에 VSZ, RSS, TTY, 스테이트, 스타트, 타임 커맨드.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가보면 아래에 CentOS 사용자가 수행한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네요. 자, 레스니까 종료할 때는 Q 누르시면 되겠죠. 자,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라고 부르네요. 이 부분을 유저
다음에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버추얼 사이즈, 그 다음에 리얼 세그먼트 사이즈, 메모리 크기, 스타트 보면 이 부분에는 프로세스 소요자를 나타내고요. CPU 사용량을 보여주고요.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VST 가상 메모리 크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RSS 사용 메모리 크기를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단위는 다 킬로바이트라고 나옵니다. 자, 스타트 그 프로세스가 시작된 시각을 나타내주고 24시간 넘었으면은 날짜가 나온다고 합니다. 날짜가. 자, 오늘은 리눅스 시스템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시작을 안 하겠죠. 자, 요거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어 탑 명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자, PS 명령어가 시스템 동작에 관한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근데 PS 명령어가 실행된 순간에 상태되어야만 그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 실시간 정보를 보일 때 프로세스 변화에 대해서 그럴 때 탑입니다. 자, 탑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활동 순으로 나열된 시스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서 보여준다. 이 프로세스 정보가 갱신해서 바뀝니다. 3초마다 정보가 갱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초. 자, 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가 되더라. 최상위의 시스템 요약과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시스템 요약과 그 아래 CPU 활동 순으로 정렬된 프로세스 테이블 표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프로세스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자, 요 부분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탑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로드 에버리지, 로드는 부하고요. 평균입니다. 이걸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실행 대기 중인 프로세스 수라고 합니다. 대기 중인 프로세스 수. 자, 0.15, 0.03, 0.01. 우리 교재에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대기 중 프로세스 수 각각 60초, 평균 10초, 5분, 15분. 그래서 최신, 그 다음에 덜 최신, 덜 최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분 동안 평균 로드 에버리지, 5분 동안 로드 에버리지, 최신 60초 동안 로드 에버리지입니다. 자, 이 값이 1이 아닌 이하 값을 가지게 되면은 현재 CPU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용 리눅스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뭐 서비스가 돌리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 때문에 이렇게 1 이상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탑 명령어 한번 인용해서 한번 보고요. 프로세스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입력하고 엔터 키칩니다. 자, 아까 PPT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Q를 눌러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합니다. 자, 프로세스 제어 부분이 추상적인, 개념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앞전에 문서 편집기로 VI 에디터를 봤습니다. VI.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도 윈도우즈의 노트패드와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환경의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 편집기가 Gedit입니다. Gedit.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Gedit 입력하고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서 편집기인 Gedit가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Gedit 실행이라고 적어주세요. 사용법은 노트패드 메모장과 똑같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도 있고요. 다이어리로 저장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QWERT 눌러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또는 간단하게 세이브라는 아이콘도 있죠. 세이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리눅스의 특정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gedit라는 명령을 입력한 터미널 있죠. 이 터미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ls cd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ls, cd 각각 명령어입니다. 명령어가 수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이 터미널 제어권이 이 프로그램 gedit로 넘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gedit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은 이상 이 터미널에 입력한 이 명령어들이 수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gedit 프로그램 종료를 해볼게요. QUIT. 어떻습니까? 명령어가 수행이 되죠. 즉, 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됨으로 해서 이 터미널, 이 가상 콘솔의 제어권이 되돌아온 겁니다. 자, 종료 확인 적어주세요. 종료 확인. 네. 자, 다시 gedit 입력해서 편집기 실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편집기하고 이 터미널을 사용하고 싶어요. 동시에 편집하다가 다시 명령을 통해서 뭐 내용 확인하고, 그래서 이 터미널하고 편집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다시 종료할게요. 자, 그럴 때는 gedit라는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앰퍼센트를 있습니다. 앰퍼센트, 즉 엔드 인산자자 프로그래밍에서는 앰퍼센트라고 붙은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합니다. 백그라운드로. 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있고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두 개 차이점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실행 중인 게. 반면에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아까와 같은 GT를 실행하니까 화면에 나오죠. 실행 중인 거.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GT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시키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러는데 얘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GT에 한해서 보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로 돌린 후에 터미널을 보시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셀 프롬프트가 안 나왔어요. 지금은 셀 프롬프트 나오면서 명령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편집기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터미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백그라운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어떤 프로세스, 어떤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킬 때 end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앰퍼센트. 자, 그러면 이 명령어 실행 결과 화면에 표시된 정보가 있죠. 가로 1, 6413.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은 작업 번호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잡 스펙이라 나오는데 작업 번호라고 부릅니다. 6413 해당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ID입니다. 즉 PID, 프로세스 ID입니다. 이걸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 클리어 하겠습니다. 자, 잡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잡스. 자, 작업 번호를 확인할 때 잡스입니다. 현재 가상 콘솔, 현재 터미널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시킨 프로그램의 작업 번호를 확인할 때 잡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잡스. 자, 현재 이 GDT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런이 동작하고 있다. 최신이다라고 알려주는 정보예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작업 번호입니다. 이 작업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인 것을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전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잡스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잡스 확인. 자, PPT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gedit 실행을 하면은 gedit가 실행되면서 왼쪽 터미널 화면이죠. 이 터미널 화면에 보게 되면 셀프 프롬프트가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를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설명 부분에 네 번째 줄입니다. 터미널을 선택하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근데 입력은 되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좀 전에 확인해 봤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셀이 프로그램 종료를 기다리는 상태다. 어떤 프로그램 종료냐? 이 GS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Gedit를 종료하면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어 방법 중에 하나인 인트러프트를 보도록 인트러프트. 인트러프트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인트러프트 걸게 되면 그 인트러프트에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종료 할 때 인트러프트를 보낸다고 보통 OS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인트러프트 신호인데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이 상태입니다. 컨트롤과 C를 동시에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컨트롤 C는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설명하면서 이런 게 있었죠. 컨트롤 C는 종료다. 리눅스 실습하면서 종료하고 싶을 때 컨트롤 C를 눌러라. 간단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볼까요? 터미널과 gedit 두 개가 지금 실행 중입니다. 터미널 창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를 동시에 누르면 이 gedit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터미널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중단시킵니다. 즉 중단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프로그램 종료를 공정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거는 저작하는 이야기고요.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중단시켜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료를 하고요. 파일, QUIT. 자, 저장하지 않습니다. Close without save 눌러서 종료합니다. 자, gedit. 자, 현재 gedit 실행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done에서 종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적어주세요. 컨트롤 C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 C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컨트롤 C를 우리가 눌렀을 때 리눅스 내부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요. 텀이라는 시그텀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프로그램 구현사 개발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재 gedit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시그터미널이라는 신호를 받을 때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좀 시그널 할 때 다시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제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해봤죠? 백그라운드 전환. 자, 그래서 1번 406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1번은 작업 번호이고요. 4063은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주제가 백그라운드로 전환입니다. 그럼 우리가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어요. 백그라운드로 전환된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ps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PID 확인할 수 있죠. 자, 기억하십시오. ps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현재 우리가 리눅스 기초 과목에서는 프로세스 아이디하고 이 아이디를 가지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cmd하고 PID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잡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작업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로 전환하는 방법과 포그라운드로 전환하는 방법에서 이 작업 번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작업 번호. 자, 그래서 작업 번호 확인할 때 잡스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전환하기 위해 fg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fg. 자, fg 포그라운드의 약자입니다. 포그라운드. 자, 포그라운드. 자, 그래서 포그라운드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제 볼게요. fg하고 %1입니다.
자, 퍼센트 1. 요 1이 바로 작업 번호가 됩니다. 작업 번호. 아까 작업 번호 하기는 잡스라고 그러죠. 잡스. 자, 지금 주제는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전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자, 그러면 포그라운드 전환하기 위해서는 누가 포그라운드로 전환됐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적어야 되겠죠? 우리 이 명령어는 %1에서 작업 번호를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자, 설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만 있으면 이 잡스펙이라고 부르는 %1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gedit 그 다음에 %. 자, 지금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백그라운드로 전환시켰죠. 자, 잡스 이미 요 전환시켰을 때 작업 번호가 나오지만 염지 삼아서 잡스라고 입력할게요. 자, 작업 번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fg %1 해볼게요. 자,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느냐?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니까 이 가상 콘솔, 이 터미널 제어건이 이 프로그램 G8로 넘어가서 이 터미널을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어가 안 먹힙니다. 자, 확인했죠? 자, FG라고 적어주세요. FG. 자, 됐네요. 네, 포그라운드로 동작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실습인데요. 그 다음 실습이 뭐냐면요. 프로세스 정지입니다. 이 정지는 일시 정지입니다. 즉,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잠시 멈춤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퍼즈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gedit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에 삭갓 Z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삭갓은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Z를 누르시게 되면 일시 정지가 됩니다. 정지, 즉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일시 정지가 돼요. 그래서 start라는 내용이 화면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요, 컨트롤 Z 누르게 되면 우리가 Git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옵니다. 즉 잠시 이 프로그램이 멈췄기 때문에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초기화하고요. gedit에서 실행시킬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Z 누릅니다. 컨트롤 Z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gedit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집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멈춰 있었기 때문에. 자, 적어주세요. 컨트롤 Z라고 적어주세요. 컨트롤 Z. 자, 컨트롤 Z는 잠시 멈춤입니다. 컨트롤 Z는 잠시 멈춤입니다. 자, 잠시 멈춰 있는 이 gedit 편집기에 대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즉,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둘 중 하나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동작시키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BG입니다. 아까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환시키는 명령어가 FG였죠. 자, 지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시키도록 만들게요. 똑같습니다. %에서 작업 번호 왼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1번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gedit %에서 얘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시켰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gedit 화면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G라고 적어주세요. BG. 자, JIT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QUIT 화면 지울게요. 자, 이 실습을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거고요. 자, 시그널을 보겠습니다. 시그널. 자, kill 명령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자, 프로세스를 언제 종료하느냐 이런 목적을 가집니다.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더라 또는 종료를 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 종료를 거부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제 종료시켜야 됩니다. 5동작, 그래서 프로세스가 5동작을 익히는 경우죠. 자, 이런 종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킬 자체가 기본 동작이 뭐냐면요. 시그널을 보내는 게 킬 명령어예요. 사실은. 밑에 설명부터 보고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 킬 명령어는 프로세스 종료하지 않더라. 오히려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낸다는 표현이 옳다. 표현이. 자, 시그널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과 통신하기 여러 방법 중 하나더라. 자,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즉,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가 아닌 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그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또는 각 시그널에 대해서 그런 동작하게끔 강제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컨트롤 C와 컨트롤 Z를 봤습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Z. 이게 시그널에 우리가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관련된 시그널을 우리가 리눅스에서 보내게 돼 있고요. 컨트롤 Z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널을 보냅니다. 해당 프로세스에게. 자, 터미널이 이 입력들 중 하나를 받을 때 포그라는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 컨트롤 C 경우에는 interrupt sigint라고 부릅니다. 종료 시그널입니다. 자, int 시그널을 보내고, 컨트롤 Z는 tstp 시그널을 보냅니다. 자, 자, 터미널 스탑입니다. 이 터미널 승리라고 적혀있죠. t는 터미널, stp는 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들은 결국 시그널을 기기로 있다가 받은 시그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그널을 들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실은 종료 시그널을 받을 때 진행 중인 작업을 저장하는 것 같은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Z 우리가 시그널을 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표 10-4에 주요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hop, int, kill, term, continue, stop. 자, 그 외에 또 외에 시그널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표 10-4에 나온 시그널 반드시 숙지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한해서. 자, 그러면 kill 명령을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예전에 이렇습니다. gedit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시시켰습니다. 그러면 작업 번호와 함께 프로세스 id가 나오죠. kill 명령 기본 사용법은 kill 명령 뒤에 4198, 즉 프로세스 id를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kill하고자 하는, 종료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에 PID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198 입력하게 되면, 엔터를 치게 되면 gedit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edit 입력하고요. 자,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컨트롤 Z 누릅니다. 자, 우리 교재 이런 설명이 있어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잠시 멈추고 싶다. 자, 그럴 때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행 중인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잠시 멈추고 싶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 Z를 누르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재. 자, 그러면 잠시 멈춤이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PS 해볼게요. 자, gedit 프로세스 ID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kill 6461 저는 6461이고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PID를 가지게 될 겁니다. PS 명령으로 확인한 PID 번호를 kill 명령어 뒤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kill 명령어 뒤에. 자, 그런 다음에 엔터 키시면 안 들어갔네요. 잠시 멈춤이 됐었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bg %1 해서 잠시 멈췄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니까 종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종료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종료 확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두 번째 터미널입니다. 여기에서 gedit 하겠습니다. gedit. 자, 실행됐죠? 자, 연습 컨트롤 Z 누르시고요. 백그라운드로 돌립니다. %1. 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터미널입니다. 자, 여기에서 PS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서 PS 입력하게 되면은 이건 아까 전에 정리된 거고요. 다시 PS 입력해 볼게요. 자, 다시 PS 입력해 보시면요. 왼쪽 터미널에서 현재 gedit가 동작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PS 메뉴는 현재 터미널에서 실행된 프로세스만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PS만. 옵션을 우리가 부여하지 않게 되면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터미널에서 우리가 PS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터미널에서는 나오죠. gedit라는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PID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터미널에서는 gedit 프로그램에 대해서 PID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습이 다른 터미널에서 실행한 gedit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실습입니다. 자, ps aux grep 해서 베이시 해볼게요. gedit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옵니다. gedit에 대해서 프로세스 ID.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헤더 정보가 사라지죠. 지금 유저라는 정보인데 PID 정보인데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PS AUX 했을 때 첫 번째 열은 사용자, 유저고요. 두 번째는 PID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ill 명령 사용했을 때 반드시 kill하고자 하는 대상 프로세스의 PID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kill 6469 해볼게요. 자, 엔터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여러분들 리눅스 화면 하단에 보게 되면 gedit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자, 그럼 PS를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gedit 종료했다고 나옵니다. 자, 없습니다. 프로세스 명령어로 gedit 명령어로 실행된 편집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kill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단순하게 kill 명령어의 동작을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edit %,
백그라운드로 동전시키고요. 그러면 아래 정보가 바로 나오죠. PID. 그럼 킬6487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 보게 되면 이 프로세스 ID를 확인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또는 다른 가상 콘솔에서 실행을 시킨 프로세스 ID도 확인하는 방법을 앞전에 이 간단한 실습하기 이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엔터키 쳐볼게요. 그러면 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실습 부분이 우리 PPT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간단하게 보시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잠시 쉬고요. 좀 일찍 쉴게요. 지금 44분입니다. 54분에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